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코노미스트다. 15년 만에 기술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S&P에 비해서 나스닥이 현재 지금 고평가되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월가 대표 강세롱자의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을 좀 읽기가 어렵죠. 저는 시장을 읽기 어려울 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가의 의견을 듣자.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해보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저희 채널에 있는 거인의 어깨라는 시리즈죠. 자, 오늘 모셔온 거인은 누구냐? 저희 채널에서 처음 말씀드린 분인 것 같은데 에드 야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코노미스트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채권이 어떤 한 나라에 의해서 왜곡이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왜곡된 상황에서 그 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를 만든 걸 우리가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별명이 합리적인 낙관론자다라는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세론자이시거든요. 그 강세론자인 게 좀 합리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강세론자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장을 정확히 예측하셨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니까 더블 딥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 더 급락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이었었는데, 이때 회복장을 정확히 예측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파월이 금리를 올릴 때 모두가 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없고 강세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신 걸로 유명한 분이다. 그래서 되게 월가에서는 좀 추앙받는 이코노미스트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15년 만에 기술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견을 낼 때 중립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비중 확대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바이죠, 바이. 이제는 기술주를 바이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찾아봐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부터 15년 동안 기술주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셨었고, 그래서 실제로 강세론자의 의견답게 그렇게 내셨던 분인데, 그런 강세론자 내셨던 분이 15년도 만에 이분마저도 이제는 기술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되게 좀 크리티컬한 발언이죠. 왜 그러하느냐? 일반적으로 기술주라고 하는 건 저희가 M7이라고 부르는 기업입니다.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그런 기업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업들 간에 AI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과거와 같은 독보적인 고마진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냉정한 판단에서 그런 것이다. 사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AI 안에서 구글, 엔비디아 그런 애들이 계속 경쟁하고 있죠. 구글은 TPU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과거와 같은 독보적인 고마진을 보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주에 대해서 비중을 중립으로, 그래서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강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현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죠. PER이 27로 거래되는 반면에 S&P 500은 22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S&P에 비해서 나스닥이 현재 지금 고평가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플러스로 다른 기업들 M7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테슬라 212, 애플은 33, 아마존 29, 알파벳 28과 같이 이 M7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상 S&P보다도 다 높은 수준이죠. M7의 밸류에이션 괴리가 현재 매우 큰 편으로 벌어진 상황이고,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던 것은 사실상 이들이 독보적인 고마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독보적인 고마진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냉정한 판단하에서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 들어서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M7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말씀도 하세요. 우리가 시가총액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중평균 수익률을 계산한 것은 보게 되면은 올해 22.3% 상승을 했는데, 이 시가총액 가중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주식의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9.6%밖에 안 된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M7의 상승폭이 나머지 주식의 2배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야덴이는 이러한 괴리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조언을 하느냐? 나머지 인상적인 493, 그러니까 S&P 500 안에 들어있는 M7 말고 나머지 493개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조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받을 포인트는, 이분은 강세론자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론 펼치시는 분인데, 그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마저도 이제는 M7만 바라봐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대한솔루션, 가치주에 주목하라. 가치주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금융, 산업,
바이오 이런 것과 같이 뭔가 광범위한 경제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문으로 기술주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봤었을 때 안 올랐던 나머지 그런 전통 산업에도 우리가 자본을 재배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에서 벗어나서 국제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갈수록 달러는 약화될 테니까 다른 비미국 기업들마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많이 오른 M7이 아니라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가치주들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가치주를 강조하는 대가들이 요즘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퀀트 전략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퀀트 헤지펀드 AQR 창시자 클립 알스네스라는 분이 계신데 밸류에이션 스프레드를 강조하십니다. 이 밸류에이션 스프레드가 뭐냐? 이게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얼마나 언더 퍼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현재 닷컴 버블 이후로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가치주들이 거의 닷컴 버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스프레드는 사실상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주가 올라갈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대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016년도가 됐었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주에서 가치주도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AI 테마는 계속 가겠지만 그 안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꾸리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뷰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 포트폴리오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저희가 퀀트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연초를 맞아가지고 연초 무료 세미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량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무료로 공개하는 세미나를 열 겁니다. 저희 퀀터스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포트폴리오 시장 한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랑 함께 반복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서 저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